진짜 오랜만에 켰다. 딱 10분만 통화하고 모두들 자는 걸로 해보아요. 딱 10분이야. 아니, 진짜 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짜 일찍 자야겠다 생각만 하고 한 진짜 9시부터 버텼어요. 9시에 잠들면 막 진짜 일찍 깰 것 같아서. 그러다가 잠깐 잠든 거야. 그래서 아까 10시 반인가? 몰라 언제 깬 거야. 그래서 큰일 났다. 아니야, 잠 또 와. 막 많이 잔 것도 아니고 1시간 반? 되게 깊고 잘 짧게 이렇게 잤어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업로드 해야지. 자기 직전에 업로드하고 자면 딱이겠다. 좀만 버티자. 드르렁. 인스타 내일 올릴게요. 오늘은 너무 늦었고 내일 한번 올려볼게. 렉이 심해? 왜 심하지? 다른 분들도 렉이 심해요? 목소리가 막 지지직거리나? 렉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다 다른가 보다. 오케이. 썸네일? 고민이야. 또 이렇게 투표 결과가 다들 이렇게 다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나도 근데 그 2개 이렇게 한 사진도 괜찮고 이렇게 그 해맑은 사진도 괜찮고 그래서 고민이에요. 아직도 조립식 가족 배우들하고 연락해? 간간히? 간간히 연락하고 지내요. 모두들 바쁘셔가지고. 요즘 어떻게 지내요? 최근에 본 영화 우리 태양을 흔들자를 보고 오열했어요. 엉엉 울었어. 너무 슬프더라. 오랜만에 슬픈 영화 본 것 같아. 넷플릭스에 있거든요. 한번 봐봐요. 되게 슬퍼. 요즘에는요, 조금, 나에게 매년 2월은 조금 정신없는 시기인 것 같아. 뭔가,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은 됐는데, 뭔가 정리는 좀 안 된 느낌도 있고, 무언가를, 새로운 프로젝트를 몇 개 시작하는데, 에 있어서, 완전히 시작한 것도 아니고, 약간 워밍업 단계라고 해야 되나? 작년 에스콰이어 때도 좀 그런 편이었었고, 왜냐면 촬영은 3월에 들어왔으니까 에스콰이어는. 그래서 그때 1월 말이 그랬구나. 1월 말에서 2월 초가 좀 약간 붕 뜬 기분이랄까? 약간 마음을 다잡는 시기인 것 같아요. 항상 매년 1월 말에서 2월은. 그래서 저도 지금
좀 새로운 프로젝트를 몇 개 준비하고 있는데 얼른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좀 편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나도 그렇다고 내가 뭔가를 손 놓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뭔가 프로젝트들을 여러 개 같이 하려고 하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좀 정리가 잘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뭔가 둘 다 잘 준비하고 싶고 그러는데 좀 혹여 내가 정신을 잘 못 차릴까봐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좀 요즘엔 마음 다잡는 시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 있게 내 이 플랜을 좀 2월달 한 달, 그러니까 3월달을 좀 짤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잘 막 흘러가. 연휴 때는 바쁘지 않아요. 그래서 본집에도 다녀올 거고 뭐 먹을지 정했어요? 지금요? 저는 지금 뭐 안 먹죠? 노래, 요즘에 노래를 뭘 많이 안 들어가지고 요즘에는 좀 한승연의 OST 좀 많이 듣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집에서 뭐해? 게임은 해? 가끔 해요. 닌텐도 스위치. 정말 가끔. 새해 책 좀 읽어본다는 계획 잘 진행 중이냐고요? 진행이 되다가도 무산되다가도 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서재방을 아직 정리를 못해가지고 아니 나머지 방은 다 정리했어. 서재방만 하면 끝나는데 책장을 구매하러 가야 돼요 지금. 책 읽으면서 줄 치면서 읽냐고요? 네. 저는 좋아하는 좀 문장이나 좀 와닿은 문장이 있으면 줄도 치고요. 이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읽는 그런 책들, 산문집이라고 하나? 뭐 그런 거는 에세이? 뭐 그런 거에서는 접어놓을 때도 있고 요즘 지금 다른 책 읽기 좀 바빠서 잠깐 책 많이 안 읽고 있어요. 전 소설책보다는 주로 에세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과를 그리는 100가지 방법 한번 찾아볼게요. 소설책을
이게 읽다가 좀 저는 그러거든요. 진짜 신기하게도 한 번 읽을 때 물꼬리 나면 그냥 한 권 다 읽어버릴 때도 있어요. 근데 소설책은 그럴 때 좀 좋은데 문제는 이게 읽다가 잠깐 덮어놓고 며칠 뒤에 또 읽으면 까먹어. 그래서 주로 에세이를 많이 읽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대본들을 검토할 때 사실 그것이 다 소설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난 평소에 그냥 소설책을 읽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책을 고를 때 소설책을 약간 안 보게 되는 것 같아. 한국 책을 읽으면 한국어를 배울 수 있을까요? 한국 책도 좋지만 사실 한글 자체가 받침도 많고 솔직히 진짜 어렵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개인적으로. 한국어 되게 어려운 말이야. 발음이 어려워, 발음이. 그래서 나는 한국어를 배울 거면 뭐 어떤 언어도 그렇지만 매체를 통해서 배우는 게 귀가 빨리 트이는 것 같기는 해요. 내가 그 나라에 직접 오래 있지 않을 거면은 많이 듣는 게 좀 빨리 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책을 근데 읽을 수 있을 정도면 한국어 잘하시는 건데? 그러네. 근데 지금 한국 책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으니까 말하는 게 늘고 싶으신 거면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를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해보고 싶은 역할이요? 그런 거. 막 히키코모리 같은 거요. 요즘 필테요? 나 운동 안 한 지 꽤 오래됐어. 나 에스콰이어 끝나고 모든 걸 놓고 산 것 같아, 운동은. 이제 다시 해야죠. 해야 돼. 근데 안 하니까 확실히 몸이 별로야. 한동안 이사하고 정리하면서도 있었고, 그러고 나서 약간 건강적인 문제로도 운동을 잠깐 쉬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에스콰이어 끝나고 완전 놓은 건 아니고, 좀 운동 안 한 지, 오랜만이야. 3개월은 된 것 같아. 좀 이사하면서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옛날에는 일주일에 운동이라도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또 안 하는 게 또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운동 안 하는 거. 그치만 운동은 해야지. 근데 몸 풀려면 금방 할 것 같은데? 뭐,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산책은 매일매일 해요. 산책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약간 에스콰이어 하고 나서 한번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자. 약간 머리를 많이 쓴 기분이라 그 과부하 있잖아. 뇌 과부하. 그래서 나 그 마음을 정확히 알았어요. 왜 직장인 분들이 회사에서 막 이렇게 일하시고 주말에 쉬는 날 침대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오고 가만히 있고 싶다라고 하시잖아요. 나 이해 못했거든 사실. 나 조금 이해할 것 같아. 그게 1년 1년 좀 다르기도 하는데 원래도 집을 좀 사랑하는 편이었는데 집에만 있다 버릇하니까 또 집에 있는 거 좋던데요? 나 집에만 있는 거 잘할 수 있어. 근데 일부러 조금씩 나갔다 오고 일부러 하긴 하는데 하루 종일 집에 있으라고 하면 나 집에 잘 있어요. 그치. 운동 오랜만에 하니까 몸이 아파요. 안 되겠다. 나도 이번 주부터 좀 슬슬 해봐야겠다. 왜냐면 이게 아플 거잖아. 그러니까 워밍업을 해놔야 되거든. 아플 그 시기를. 한 일주일 아프고 그 다음 주부터는 안 아플 시기. 그치만 운동 근데 해야 된다 생각해. 확실히 운동할 때랑 안 할 때랑 몸의 그 텐션이 좀 달라요. 이게 딱 긴장감도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 딱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딱 좋고 뭔가 좀 되게 활성화가 돼 있는 기분이야. 언니 라이브 보면 한국어로 연습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 제가 아직은 또 확정은 아니지만 잘하면 3월 달에 잠깐 해외 일정차 다녀올 수 있는데 또 그 나라의 팬분들을 잠깐 그때 홍콩 미우미우 행사 때처럼 이렇게라도 행사 간 김에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기대감? 아직 공식적인 건 아니어서 나중에 추후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아쉬워요.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이제 배우라는 직업을 하면서 팬분들을 만날 일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기회들이 되게 소중해. 그리고 아마 팬분들도 그러실 거고 더. 그래서 그리고 특히 다른 나라 팬분들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아니까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저번에 홍콩 갔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진짜 계신 분들 모두 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사인해드리고도 싶었고 사진 찍어드리고도 싶었는데
뭐 최대한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긴 했어요. 근데 뭐 이번에도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뭔가 안 가본 나라에서 조금 더 안 가본 도시여서 조금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날들이 있으면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맞아. 내가 가수 활동을 했을 때는 정말 볼 수 있는 시간들도 많았고 약간 근데 그게 사실 내 그 일정을 같이 함께 해줘서 그래서 볼 수 있었던 거지. 사실 그러지 않았으면 못 봤지. 약간 덕분인 거죠. 이번 주 졸업식 가족 촬영지 가려고 한다고요? 와, 경주를요? 사람들이 되게 거기 촬영지를 많이 가봐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쁘기는 한데 멀어서 문제지. 맞아. 파주 여기 카페도 예쁘고 얼른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날들이 빨리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팬 연령대 몇 살 정도인지 알아? 글쎄요. 저 약간 다들 저랑 나이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요새 들어 저한테 언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는 거 보아하니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좀 생기신 것 같기도 하고 고마워요. 잠깐 10분만 한다는 게 벌써 23분이 흘렀네요. 얼른 주무세요, 여러분. 내가 얼른 모든 걸 다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간이 오면 너무너무 신나게 제잘거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 내가 지금 마냥 놀고 있진 않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꽤나 여러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약간 정신이 없어. 내가 정리가 안 돼서 약간 하루가 지났네, 이런 느낌이라. 엔딩 요정 보고 싶어요? 나도 좀 보고 싶다. 오늘 다만세 엔딩 10주년이에요. 와, 시간 진짜 빠르다. 하긴
하긴 그게 이제 5월에 끝났으니까 2월쯤이 거의 첫 그쯤이었겠구나. 한 1월쯤이 첫 방했고 그랬겠네. 맞네. 참 나의 10년 전. 그때도 참 무슨 생각으로 그런 표정을 지었는가. 아니야? 근데 그건 운이 정말 좋았던 거예요. 정말 새벽 4, 5시에 찍은 거여서 그때는 애기니까 막 이렇게 잠 찾는 법도 모르고 원래 그 세트 안에 수정 볼 수 있는 팀들이 있거든요. 나 그것도 못 봤어. 헤매 수정도 아예 본 적 없고 진짜 잠들었다가 다만세 2조팀 내려가실게요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온 거예요. 그 소리 깬 거예요. 어떡해. 입술만 황급히 이제 내 파우치에 있는 막 틴트나 립스틱 이런 거 바르고 후딱 내려갔죠. 그 자다 일어나서 새벽에 그리고 그때 저는 뭐 아시다시피 연습 기간도 되게 짧았고 그래서 뭔가 안무를 따는 거에 대해서도 좀 어려워했던 편이고 데뷔를 하고 나갔던 사람이었지만 사실 거기 있던 친구들에 비해 아마 뭐 가장 배울 게 많았던 친구였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근데 센터는 돼버렸고 내가 소화는 해야겠고 뭐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 그때 했는데 그때 사실 왼쪽 다리가 다쳤었어요. 하다가 좀 무리를 했었어. 그래서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왼쪽 그거 알죠? 원래 다리 좀 삐거나 접질러도 치료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약간 양쪽이 달라진다니까? 근데 그때 항상 그 신발 안에 이제 발목 쪽에 붕대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직캠 찍을 때 아마 직전에 제가 풀렀어요. 풀고 무대를 그냥 올라간 거죠. 그러고 나서 아마 치료를 제가 제대로 안 했었어요. 약간 뭐 시간도 없었고 귀찮았고. 근데 나중에 한 몇 년이 지나서 제가 그때는 체형 교정 같은 그런 경락하는 곳이었는데 제 다리를 이렇게 쓱 보시더니 왼쪽 다리 다치신 적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다르다고 뭐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티가 나는구나 하는데 그래서 조금 삐거나 이러면 이렇게 냉찜질 잘 해주시고 좀 부어오른다? 그럼 병원 다니세요 그냥. 근데 그때는 그냥 그 경연이 끝났다는 거에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막 이렇게 숨을 이렇게 차는데 너무 행복해 이거였어. 끝났다. 우와 이거였던 것 같아. 그냥 정말 순수하고 맑은 미소였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 맑음과 순수함에서 오는 그 미소에서 많이들 좋아해 주시지 않았던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뭐 오래 봐보신 팬분들 알겠지만 제가 막 엄청
표정을 엄청 기교 있게 부리는 건 제가 잘 돌이켜보니 안 했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런 표정이나 눈빛을 보면 정말 순수하고 맑은 미소였지 않았을까. 근데 정말 순수하고 맑게 끝나서 행복했어. 다들 그러잖아. 퇴근하면 너무 행복하잖아. 그런 미소야, 그냥. 난 지금도 순수하지. 나는, 몰라, 내가 내 입으로 이러기 웃기지만, 나는 솔직하고 순수하고 맑은 편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그래요? 버블라이브 처음 들었을 때 느껴졌어요? 다행이다. 네, 저는 뭐 그렇게 막 엄청 웃긴 사람이 되진 못하지만 뭐 이렇게 막 유머러스한 느낌이 있나? 모르겠다. 근데 뭐 내가 재밌으면 된 거 아닐까? 뭐 그럼 됐어요, 저는. 맞아요. 저 보름달도 좋았어요. 그때가 아마 내 인생을 통틀어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또 생각을 해보면. 보름달 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무대 그 경연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좀 그때 막 이런저런 일이 있다 보니까 휴대폰을 아예 끄고 살기도 했었고 진짜 해 뜰 때까지 연습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잡생각 안 하려고. 근데 그러고 무대 올라가니까 참 지금 돌이켜 10년이 지난 지금 내가 10년 전의 나를 이렇게 바라보면 우와 어떻게 그랬지? 어떻게 10년 전에 쟤는 저렇게 했을까? 신기하다, 대견하다라고 나는 감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쩌다가 보름달을 하게 되긴 했지만 제가 생각한 보름달의 해석은 그 원래의 그 느낌을 최대한 가져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막 머리도 일부러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좀 너무 화려하지 않아도 그런 뭔가 이 노래만의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기는 해. 내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래서 원래 그 의상 피팅을 하기는 해요. 하는데 이제 그땐 센터인 결경이가 흰 옷이었고 저는 검은색 옷이었는데 검은색 그런 나름 미니 드레스였죠.
옷들 중에서도 좀 협의를 할 수 있었어요. 좀 다른 이것저것. 나 일부러 그 옷 선택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왜냐면 약간 레이스 있는 옷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냥 깔끔하게 가자라고 나 그때 마음 먹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느낌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준비하는 동안 맨발로 춤추면 아프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맨발이 편해요, 여러분. 발톱 같은 건 좀 조심해야 되지. 맞아, 머리 묶은 게 좀 그걸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나는 몰랐어. 그냥 해본 머리인데 이게 이 컨셉이랑 이렇게 잘 맞구나. 나 이 컨셉이랑 그래도 좀 잘 맞구나 싶었어요. 카톡에 푸디 이모티콘이 있어요? 나 몰랐네.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좀 기억하고 싶은 일들 잘 기억하지 않으면 슬퍼요? 기억하고 싶은 일들을 잘 기억하지 않으면 아니요? 상관없는데요? 내가 기억하고 싶은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기억해주지 않으면 내가 기억했으면 된 거 아닌가? 그리고 기억하고 싶은 일들이면 기억이 나겠지?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 핑크머리요? 저는 좀 힘들었어요. 생각해보면 갑자기 핑크머리를 왜 했는지. 근데 그때는 좀 해야 했으니까. 근데 그것도 있었어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다들 연습생 때 한번 염색도 한번 해보잖아요. 무엇이 어울리는 색인가를 좀 찾기 위해.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연습생 기간이 되게 짧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이제 회사 측에서도 한번 핑크 색깔 머리 해보는 게 어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저는 지금 막 경연 중인데 이게 무슨 엥? 또 이제 하기는 했는데 너무 앵무새 같은 거예요, 내 자신이. 나랑은 어울리는 색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리고 일단 탈색 자체를 처음 해보니까 머리가 너무 상해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밝은 머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밝은 머리를 하면 머리도 잘 안 마르는데 스타일링을 그래도 좀 해줘야 돼요. 약간 뭐 매직기로라도, 왜냐면 이게 전 심지어 반곱슬까지 있으니까 그 바비 인형 상한 머리처럼 되게 부풀어요, 머리가 부시시하게. 그래서 그걸 스타일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싫었고, 아니 왜 근데 그러더니, 근데 사실 내가 바꾸자고 한 것도 아니야.
회사에서 이제 한번 보시더니 투톤을 해보는 거 어떠니? 아이씨, 또? 허허, 또? 아, 내 머리가 나만 하지를 않겠군. 뭐 결국 끊겼죠, 끊기긴.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매 경험마다 좋은, 그러니까 다른 모습을 보여드렸던 것도 저는 좀 좋았던 거 아닌가. 왜냐면 다만세에 되게 그 퓨어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름달의 그런 좀 블랙과 좀 컨셉추얼한 느낌을 보여드렸고, 세 번째 얌얌은 엄청 큐티큐티했잖아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사실 세 번째 제가 얌얌을 갔던 이유가 별 이유는 없었거든요. 팀원이 좋아서도 있었고, 아마 사람들은 왜 같은 곳에서 안 갔지? 나는 채연이라면 같은 곳에서 할 줄 알았어. 다들 아마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별 뜻은 없었어요. 해봤던 걸 또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해봤던 거라기보다는 비슷한 컨셉을 또 하는 게 저는 약간 그런가 봐요. 좀 실증 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 얌얌할래 라고 그냥 선택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나 되게 다양하게 보여드린 것 같아서 후회가 없네 라고 이제 또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얌얌 때부터 이제 얼굴에 살이 오르기 시작했죠. 우리가 맨날 야식으로 컵라면만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리고 얌얌 팀이 좀 팀 시너지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 서바이벌이라는 걸 하면, 그리고 그게 시즌 1이니까 플랫폼이 없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게 시즌 1들은 일단은 이것저것 많이 해요. 근데 그래서인지 나도 모르잖아. 왜냐면 나와 있는 지금 데이터가 없으니까 나도 매 순간 열심히 매진한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느 순간 많이 늘더라고요. 저 안무 습득 능력이 푸듀하면서 제일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얌얌이 어려운 안무가 없지만 얌얌팀이 진짜 사실 저 말고 거기에 있었던 팀원들은 다 춤을 빨리 외우고 잘 추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나마저도 빨리 외워지더라고요. 이제 그때 되니까 사람이 참 신기해. 다시 만난 세계 때까지만 해도 안무를 이렇게 외우는 것에 대해서를 너무 어려워했고, 막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이랬는데 또 하고 있대? 이 서바이벌이 진짜 빨리 느는 것 같아. 그래서 어쨌건 잘 그 시기를 지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19살이었는데 그때가
지금은 30이 되었지만 푸드 녹화를 시작했던 거, 뱃걸굿걸 했을 때가 19살에 해서 다만세 이제 그때가 이제 20살이 되었고, 이제 다 20살이었지 그 이후부터는. 그때 가서 또 나가라고 하면 다시 나갈 거야? 글쎄요. 그 상황이 벌어지면 난 또 안 한다고 했겠죠. 그때도 난 안 한다고 울었으니까. 안 한다고 했었으니까. 근데 이미 나가야 하는 거였고, 왜냐면 약간 그 과정이 조금 나도 의아하긴 했었던 게, 이게 데뷔하기 전에 연습생 시절에 이제 각 회사를 이제 그 PD님들과 이제 관계자분들께서 각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아마 프로그램에 나올 친구들을 캐스팅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때 연습생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 회사도 제 전 회사도 왔다 가셨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흘러서 프로그램을 드디어 기획하게 되신 거죠. 근데 나는 이미 데뷔를 해버렸고, 그래서 내가 왜 나가냐. 나는 나가면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내 그룹에 더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뭐 그랬었지 뭐. 뭐 결국에는 뭐 내 의사는 없었고 그냥 해야 하는 거였고 열심히 했고. 근데 모두가 얘기했잖아요. 그 프로듀스 101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다들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간 거라고. 그런 말 많이 돌긴 했었어. 맞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재밌었어요, 저는. 근데 그래서 거기 있는 친구들이 더 엄청 열심히 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고, 약간 더 날 것의 느낌이지 않았을까. 시즌 1이니까. 데이터가 없으니까 어떻게 편집될 줄도 모르잖아, 우리는. 나간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냐고요? 전 전혀 없죠. 저는 그걸 나가고 나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것도 있지만 제가 많이 배운 것도 있고 또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평생 후회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그때로 돌아가면 그때로 가서 나가라고 하면 다시 나갈 거냐. 근데 난 그때도 안 한다고 했었으니까 또 안 한다고 하겠지만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때로 돌아가면 핑크머리 안 해야죠.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 의사가 있을까? 내 의사는 중요하지 않아.
그치만 깨달았으면 된 거지. 깨달아서 좋아, 나는. 나는 금발이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으면 됐다. 그래도 그런 생각은 한다. 내가 지금 잘못 눌렀어. 잠금 버튼 눌러버렸어요. 이제 괜찮죠? 나는 그때 당시에 내가 연습생활 자체를 많이 안 한 거에, 그러니까 많이 없이 진짜 날것으로 생으로 부딪혔던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되게 더 배우고 싶었고. 그리고 맨날 이제 저는 사실 스케줄을 좀 많이 하는 멤버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오히려 연습하는 멤버들이 좀 부러웠고. 왜냐면 나는 지금 놓여져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게 내가 조금이라도 트레이닝을 더 해놓으면은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이런 내 자신이 너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예전엔 좀 그랬던 게 많았던 것 같아.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연습 생활 자체를 짧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데뷔시킨 게 난 진짜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데뷔조에 뽑히고 뮤직비디오 이제 찍는다고 했을 때 나 진짜 궁금해가지고 처음으로 회사에다가 여쭤봤거든요. 제가 그렇게 질문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저를 왜 뽑으셨어요? 라고 진짜 물어봤었어.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맞아, 궁금해가지고 내가 막 랩을 잘하는 것도 막 노래를 막 엄청 막 춤을 잘 추는 것도 왜 신기했어. 왜 뽑은 거지? 맞아요. 눈빛이 좋아서랬어요. 눈빛이 좋대요. 아, 그렇구나. 난 눈빛이 좋구나. 눈빛이 좋다고 뽑을 수도 있구나. 신기하다 했는데, 또, 지나고 보니까, 눈빛이 중요한 게, 살면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직업 하면서. 그거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진짜 처음부터 계셨던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들 막 비주얼 얘기하시지만 아니에요. 저는 이제 데뷔한 누구입니다. 제 담당은 뭘 담당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거의 막내를 담당합니다. 애교를 담당합니다. 근데 사실 애교 진짜 열심히 쥐어 짜본 거긴 한데 회사에서 넌 애교를 담당해라. 넌 막내니까. 아씨, 나 애교 없는데. 그래요. 어렵네.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할 수 있잖아. 그러고 푸디를 나갔는데, 갑자기 그 비주얼 투표에서 2등이 된 거야. 나도 내가 왜? 하다가 심지어 나
그 회사에 있을 때도 회사분들 다들 응? 된 거야. 모두가 응? 해가지고 갑자기 그래 예쁜 걸로 가자. 에? 아, 나 비주얼이야 그럼? 왜? 그래? 노력해볼게. 약간 난 그랬었어 그 당시에. 애교 없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영상들 보면 누가 봐도 참 많이 쥐어짰구나. 어. 하고 그 아시겠지만 제가 그 생활형 애교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약간 찐 애교 모습이고 진짜 막 이렇게 그거 쥐어짠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데뷔했을 때 딸 영상을 보고 얼마나 어이없으셨겠어. 딸이 그런 애교를 부려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매체라는 게 참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난 막내딸이긴 했지만 그렇게 애가 있는 목소리를 막 이렇게 막 그런 적이 없거든요. 잠깐.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채연아 너가 비주얼 2등이었다고? 이러면은 뭐 그렇대. 그러게? 나도 신기하네? 맨날. 근데 약간 뭔가 약간 다 등 떠밀려서 된 시기가 좀 있었어요. 왜냐면 저에게 그 당시에 예쁜 기준은 뭐 이제는 좀 미의 기준이 많이 바뀌긴 했는데 저의 예쁜 기준은 막 눈, 코, 입이 오목조목한데 막 이렇게 뚜렷하고 내가 그러지 못한 편이었으니까 원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좀 나와 반대된 사람들의 그런 이목구비를 좋아하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난 오히려 막 이국적인 사람들이 너무 예쁘다 막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저한테 되게 신기해 하기는 해요, 제 친구들은. 근데 뭐 누구나. 저 추구미요? 없어요. 이제는 추구미가 추구미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늙어가는 모습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그러니까 나다운 아름다움이 제일 좋은 것 같은 게 사실 트렌드는 계속 바뀌잖아요. 미의 기준도 계속 바뀌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이 분위기에 맞춰서 억지로 이렇게 막 노력하는 나보다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내가 가끔 그런 사람들 볼 때 되게 저는 우아하다, 되게 멋지다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답게 좀 늙어가는 게 좀 제 추구미인 것 같아요. 뭔가 음,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건 10분만 한다는 게 벌써 1시간이 돼버렸네. 그래, 옛날 얘기 하다 보면 끝도 없어. 내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거를 뭐 나중에 얼마큼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더 흐르면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틀린 말들도 아니고 뭐 얘기할 수 있는 말들이니까. 일단 이제 곧 1시니까 다들 얼른 자요 이제. 10년 만에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요?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해줬구나.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요. 내가 뭐 이제는 좀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조금 이건 어려울 것 같은데 하면 또 제 선에서 잘 그건 좀 어렵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할게요. 다들